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 A스토리에, 지난 시간 A스토리에 이어서 오늘도 미디어 관련주를 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는 드라마 이제 킹덤,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시즌 3부터 잡아라. 이제 요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왜 투자 포인트를 시즌 3부터 잡아야 되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시즌 이제 과거 이제 성공했던 이제 워킹데드 같은 경우 사례를 봤을 때 시즌 1, 2 물론 1, 2에도 이제 흥행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자 수나 이제 수익 구조가 개선됐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시즌 3부터 이제 크게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킹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즌 3가 방영이 되는 시점부터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 원래 이제 과거 미디어주나 이제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작품이 대박을 내냐 못 내냐. 왜냐하면은 일단 사전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작품이 대박을 내지 못하면은 제작비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즉 이제 적자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디어 관련주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작품에 대한 부분, 대박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과거 투자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대박의 유무를 떠나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을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처음부터 제작비 플러스 수익을 내고 가는 이제 부분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좀 예상하신 분들은 예상했겠지만은 이제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2019년도에 이제 아스달 연대기를 방영을 했었죠.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를 시즌 1을 방영을 하면서 넷플릭스에 방영해서 나왔던 기업인데 예상 뭐 이제 역대급 캐스팅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은 좀 예상과 달리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시즌 1이 마무리가 된 작품이 이제 아스달 연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역대급 캐스팅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제작비에 대한 부분인데 제작비가 회당 제작비가 한 1회당 3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좀 역대급 캐스팅이다 보니까 좀 배우들에 대한 좀 인건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넷플릭스와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흥행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일단 이게 바로 이제 시즌 1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흥행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 출연진들에 대한 부분 좀 출연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즌 1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 한 부분인데 일단 이야기 드린 건 시즌 2, 시즌 3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 말은 즉 이후에 아스달 연대기가 시즌 2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스달 연대기가 지금 보시면은
방송 기간이 지난해 시즌 1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시즌 2가 2020년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요번에 또 하나 이제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요번에 큰손 넷플릭스가 이제 4년 만에 이제 한국 시장에 정착해서 이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쭉 내려보면은 넷플릭스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계약해서 앞으로 이제 방영을 하려고 하는 작품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던가 무브 투 헤븐, 아니면 뭐 이제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이제 방영을 하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스위트홈입니다. 이게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작품들 중에서도 역대급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스달 연대기보다 이제 킹덤보다 더 역대급으로 제작비가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아스달 연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제작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당 이제 30억 정도, 정도의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제작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출연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스위트홈에 대한 그 웹툰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굉장히 좀 그래픽적인 부분,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제 막 뭐 바이러스에 의한 뭐 좀비물 막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작비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이 스위트홈이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번 2020년도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방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 2020년도 라이언 봤을 때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는 거, 스위트홈이 요번에 이제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봤을 때 이제 아스달 연대기도 요번에 후반기에 방영이 되고, 그리고 스위트홈도 마찬가지로 방영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향후 좀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또 하나 이제 또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대한 그 차트 흐름이에요. 지금 봤을 때 매년 이제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2021년도 향후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대를 했을 때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저평가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주가를 계산할 때 보는 게 EPS 곱하기 이제 PER이죠. 이게 이제 적정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PER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업종 PER 고정으로 봤을 때 향후 매출액 증가, 수익에 대한 증가는 EPS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그 말은 즉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은 계속해서 좀 거의 확실시하고 보는 입장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고정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퍼가 낮아지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스튜디오 드래곤을 차트로 보고 좀 잘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가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봐야 될 게 이제 최대 주주인 CJ ENM을 좀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CJ ENM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CJ ENM도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트 동향을 보면은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2018년도
4분기부터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네, 그 말은 즉 지금 조만간 다시 한번 더 좀 돌리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아마 지금 시점이 이제 여러모로 좀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 흐름 마찬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최근 주가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 CJ가 아니라 스튜디오인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를 봤을 때 최근에 외인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스탈 연대기와 그리고 스위트홈이 좀 방영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요번 하반기부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일단 이 4분기가 오기 전에 만약에 이 두 가지 작품이 방영이 된다면은 일단 선침의 개념으로 봐서 이번 2분기 때나 3분기 때 공략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결과는 뭐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공략해 나갈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 아무튼 저의 의견에 좀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 있어서도 좀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